그래서 이제 테무알리 같은 경우가 구매를 했을 때는 $800 이하는 면세를 했었어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엄청나게 이제 테무알리를 쓴 거죠. 근데 이번에 그걸 막아버린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지금 액면대로라고 하면 중국에서 오면은 이거 이제 245%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저가 메리트가 1도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받습니다. 애들 싸움도 먼저 울면 지는 거고 먼저 코피 나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제가 볼 때는 먼저 전화 거는 쪽이 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10% 때렸을 때 중국이 겁없이 15%를 때리니까 내가 바로 전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전화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전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더 급하다는 것의 표현이 돼버린다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무알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소포로 뭐를 받았을 때 구매를 했을 때는 $800 이하는 면세를 했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엄청나게 이제 테무알리를 쓴 거죠. 근데 이번에 그걸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지금 액면대로라고 하면 중국에서 오면은 이거 이제 245%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저가 메리트가 1도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받습니다. 방근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그 알리바바의 그런 그 구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중국 제품을 사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는 게 예를 들면 생필품이나 이런 건 하나도 자기네가 안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다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반떼도 똑같이 타격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사람들 반발 아직 재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한 건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재고가 스탁 아웃 되거나 이제 이 관세 효력이 반려되는 시점에 들어오는 건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수입업자가 가장 먼저 데모하죠. 이게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 번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못 구하면 동이 나면 그때부터 사재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결국은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그럼 이거 왜 이거 때렸니 물어보면 IPA법 이제 비상사태법으로 때린 거다. 그럼 지금이 뭐 총알이 날아다니냐 뭐 이게 지진이 났냐 이게 과연 비상사태가 맞냐 이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판결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무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그 명분도 세워주고 또 실리도 이제 챙겨갈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는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기 때 2천억 줄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작년에 그 관세가 인상되기 전에 무역 흑자가 2,960억 불에 한 3천억 불 돼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240% 때리면 뭐 무역 수지 흑자는 없고 수지를 끝이니까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중국은 3천억 불이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3천억 불어치 물건을 사줄게. 그러고 관세는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이제 트럼프는 폼을 잡을 수 있죠. 봐라 내가 얘기했더니 쟤들이 쫄아가지고 물건 봐라. 지난번에 2천억 샀는데 3천억 불 산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체면이 서는 거고 중국은 어차피 빵이 될 거를 그걸 정상화를 시키고 흑자 안 났다고 생각을 하면 2천만에 가까운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또 하나 세게 얘기하는 게 펜타닐. 마약 때문에 좀비들이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데 그게 전부 중국에서 동약이다. 뭐 중국은 맘만 먹으면 뭐 통제 확실하게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펜타닐의 통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줄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온다면 트럼프가 이제 체면이 서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뭐 펜타닐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무슨 뭐 무역수지 흑자가 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런 정도의 명분과 실리를 서로가 챙길 수 있는 안이 나오면 이제 협상을 하는데 오늘 보면 중국이 요런 세 가지 조건을 맞추면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애들 싸움도 먼저 울면 지는 거고 먼저 코피 나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제가 볼 때는 미중의 싸움은 먼저 전화 거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하자고 전화하는 사람이 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10% 때렸을 때 중국이 겁없이 15%를 때리니까 내가 바로 전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전화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전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더 급하다는 것의 표현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전화하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겼냐 졌냐는 거기서 결판 나는 건데 중국이 이번에 먼저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제안 내용이 아주 가관인 것이 1번 조건이 그거야. 말 이쁘게 해라. 아니 천하에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 공손하게 안 하면 회담 안 나가. 그리고 협상 대표가 누군지 정확하게 지정해라. 이건 뭐 상무부 장관이 와서 떠들기도 하고 재무부 장관이 떠들기도 하고 트럼프가 자기가 나와서 떠들기도 하고 내가 누구를 상대하냐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딱 지정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니들 자꾸 뭐 대만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런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번에 집어넣을 건지 안 집어넣을지 확실히 해라. 그 집어넣으면 우리는 안 나가는 거고 안 집어넣고 언급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서너 가지 조건을 이제 오늘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건지 이제 그걸 봐야죠. 미친 듯이도 인정하죠. 그래서 1분기 GDP가 5.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수출을 좀 땡겨서 한 것도 있지만 뭐 수출 비중이 뭐 GDP의 20%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견인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작년 9월 달부터 한 내수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보조금 이게 이제 GDP를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GDP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1% 뭐 미국은 마이너스 그러는데 중국은 5.4를 이제 갔다는 것은 경기 부양책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통계는 어느 나라든 정도의 차이지 다 이제 뭐 조작을 좀 하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통계 기준 수치도 뭐 쑥쑥 바꾸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이제 맞냐 틀리냐보다는 과거보다가 추세가 얼마나 빨리 하락하냐 올라가냐 뭐 그걸로 참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계를 조작했다 이러는 거는 그건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피해를 가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거고 이제 조작된 통계로 경제 정책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이제 엉뚱한 데 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중국 자기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 통계 조작을 통한 선전 효과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줄어든 것 아닌가 싶고 또 시진핑이 벌써 집권한 지가 뭐 14년째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이미 내가 뭐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그 실적을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럴 가능성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 목표하고 실제하고가 초기에는 보면 갭이 커요. 항상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 통계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너무 이게 커졌고 정보가 많이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이제는 어렵고 오히려 그렇게 조작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건 3년 뒤에 2년 뒤에 1년 뒤에 중국 자기네가 먼저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이제는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의 지방정부 GDP를 다 합쳤는데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GDP보다가 한 10% 더 컸다. 지방정부가 다 합쳤더니 이게 160조인데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130조다. 그래서 30조만큼을 더 뻥을 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지금 그 가짜다 뭐 불려하는 게 그게 또 뭐를 오해하면 안 되냐면 성강거래가 있잖아요. 장수성하고 저장성하고 서로 거래한 것들 각각의 성들은 매출액이 잡히는 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은 건 뺀다고. 그러니까 각 성의 합을 이제 중국 전체 합으로 보는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잘못됐다. 얘들이 거짓말 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걸 인용한 사람이 개념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고 지금 이제 중국도 그 통계법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또 이제 그게 통계가 과거와 달리 뭐 수판 놓고 손으로 계산하고 했을 때는 뭐 조작이 가능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전산으로 다 하고 핸드폰으로 다 데이터들 수집하고 인공위성으로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관령에 고냉지 배추가 몇 포기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지를 농수산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수학을 해도 잘 모르는데 지금은 드론 띄워가지고 우리 데모할 때 사람 머릿수 계산하는 방식으로 배추 계산하면 이게 218만 7,625포기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그런 데이터 통계들이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과 같은 데이터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한번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계속 조작을 해야 그게 빵꾸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인가 통계청장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우리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계청장이 이제 자기가 들어서면서 통계에 이제 조작이나 오류 속이는 거 하지 마라. 그거 사형시키겠다. 그럴 정도로 이제 통계를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보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5% 실업률이 높다 이러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 비교해 봐야 돼요. 뭐 유럽이 5%보다 높은 나라 천지인데 뭐. 그래서 중국이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제대로 5% 이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업은 결국 나라가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돈 풀면은 뭐 당연히 경기 나아지고 거기에 나중에 후유증이 있든 말든 고용이 늘어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3년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려고 뭐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못 나가는데 뭐 고용이든 뭐 집이든 소비든 그게 안 됐죠. 그래서 그 후유증이 이제 2년 지속이 됐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생산하기 시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마중물을 더 세게 부으면 빨리 올라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금년도에 내수경기 부양이 오래난 이유 중에 근본적으로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생각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수출이 이제 크게 타격받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고 했더니 내수를 키우면 되죠. 그래서 수출이 중국 GDP에서 한 2.8% 정도 차지해요. 대미 수출이. 근데 중국이 지금 내수 소비가 한 56% 돼요. GDP에. 그럼 내수를 5%만 늘리면 2.8이 돼요. 그래서 내수 경기 부양을 금년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에다가 그럼 내수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럴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의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을 쓰겠다. 그게 금년 양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게 잘 안 나오면 돈 줄 테니까 나와라 그러면 빨리 나온다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데드캣 바운스죠. 죽은 고양이도 돈 뿌리면 튀어오른다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내수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미 수출이 중단되는 것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 키우는 방법을 아직도 중국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재정정책,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가지고 GDP를 맞추겠고 소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겼냐, 시진핑이 이겼냐, 트럼프 정책이 맞냐, 시진핑이 건 돈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보는 것은 트럼프 정책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강하게 가는 것은 중국이 쓰고 있는 전략이 이제 중국 돈의 입장에서는 맞는 길이네? 요렇게 갔다고 볼 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뭐 시장을 정부가 부양하고 이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번에 양회의 때 뭘 얘기를 했냐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을 반드시 부양하겠다. 요거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 145%를 245% 때렸는데도 오늘 중국 증시는 그러면 그 정도면 주가 폭락해야죠. 근데 오늘 여전히 빨간색으로 다 물들어서 상승이죠. 그래서 그것은 주가가 하락하면 기관들이 들어가서 바치는 거고 또 지금 이제 금년도 경제 계획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출이 안 되는 걸 가정을 해서 경제 전체적인 목표를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를 때리든 50%를 때리든 무덤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이걸 언제 경제 정책을 삼냐면 12월 말에 이걸 잡아요. 근데 11월 22일 날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 사이에 1년 동안 이제 떠들었던 공약이 다 있잖아요. 공약이 1번이 뭐냐 그러면 중국의 60% 보복관세 때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60% 때리면 수출은 빵이라는 거거든. 이제 그러면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니? 수출이 빵이라는 전제하에서 경제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걸 작년 12월에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임하고서 1월 20일 이후에 90일 동안에 뭘 했지만은 중국이 큰 변화 없이 이제 계속 가는 이유는 이미 12월 달에 보복관세 60%를 전제로 깔고 금년도 계획 세우고 대책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 주식 투자하면은 이제 절대 안 터지고 항상 먹는다. 오래 갖고 있으면 돼.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자를 좀 다르게 그려봐야 되는 게 최근 이제 3년 동안 요때만 간 거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치에 넣듯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왜 이제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기냐면 1960년 이후로 보면 이게 코로나 때 미국이 푼 돈이 동아량이 28몇 %로
뭐 미국이 아무리 경기 나쁘다고 20% 돈을 푼 적이 없어요. 10% 내외로 풀었는데 그거에 그 2.8배 되는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60년간 사상 최대의 돈을 풀었고 돈을 풀면 이제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니까 미국 주식이 다 올라간 거죠. 근데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뛰어야 되고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돈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보면 미국이 통화량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돈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그리고 연준도 계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그래서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아다녀요. 근데 우리가 내 손은 마이다스 손이야. 샀더니 다 먹었어. 한국 주식은 국장은 완전 망했는데 50% 100% 먹었어. 그런데 그것은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에 올라갈 때 내가 거기 서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산 기업 그 위에 사장이 누군지 대차대표 손익계산 한번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그냥 그림 보고 사고 뭐 추천한 애가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보니까 50% 100%난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바닷물의 온도가 5도만 바뀌면 어종이 싹 다 바뀝니다. 지금 오징어가 동해바다에 저렇게 잡히는데 수온이 10도만 더 올라가면 오징어는 한 마리도 없고 꽁치가 잡히는 거죠. 그때 오징어 체납기 여성 갖고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무마무마하다시피 한 확신이나 신뢰는 그걸 한번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투자라는 것은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불패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싸면 사는 거고 비싸지면 파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애플이 빠지는 이유는 3년 동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것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헛발질 해가지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재수 없으면 이제 90%가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주식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은 이미 1년 전에 보고서 애플을 계속 줄인 거고 또 애플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대표 기업을 줄였다는 것은 미국 시장을 파지티브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금 비율을 그만큼 올렸다는 것은 리스크가 올 거라고 워런 버핏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개미들이 뭐 큰 정보가 없으니까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거 부동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지금 돈을 갖다 붓고 있고 또 리스키한 것은 거기다 레버리지를 걸잖아요. 2배, 3배. 그거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사실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럴 때 부자 따라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개미들하고는 정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참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에 팔당댐에서 물을 안 열어서 내는 수위가 1m인데 거기다 나무 토막 1m짜리를 얹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2m잖아요. 근데 나무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팔당댐에서 방류를 해가지고 물 수위가 1m 더 올라갔어. 그러면 전체가 3m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부어가지고 이게 4m가 됐어. 근데 나무는 여전히 1m인데 밑에서 물이 1m, 2m, 3m 올라와가지고 지금 4m가 됐다고. 이게 가격이죠. 근데 문제는 저기서 물 잠그고 밑으로 김포로 물이 빠지니까 이게 밑에 있는 1m가 빠졌다고. 그러면 이게 4m에서 3m가 되는 나무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더 빠져갖고 2m가 빠졌다고. 그럼 다시 제자리로 2m로 와버리잖아요. 그게 주가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의 FRB의 연준의 자산 규모하고 그 통화량을 보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는 빼고 뭐 이제 이게 AI가 저렇게 커지면은 엔비디아가 무한정할 것 같고 애플이 뭐 아마존이 뭐 구글이 계속 수혜를 볼 거다. 이제 그런 정말로 긴 시각의 이제 이론이나 이런 걸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오래 길게 볼 수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뭐 장기 투자를 왜 하냐고 그러는데 물려서 투자하는 것이지 뭐 50% 100% 먹었는데 그건 뭐 그러면 먹은 거고 딴 거 사면 되지. 그래서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금은 투자의 신이라고 그러지만 워런 버핏도 코카콜라 사가지고 20몇 년 동안 물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타이밍 맞아가 뜨니까 20배 올라가서 스타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미국 투자, 뭐 중국 투자, 해외 투자해서 벌었다가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거기서 뭘 공부를 했냐. 유튜브 보고 뭐 그 증권회사에서 추천하는 거 보고 그냥 샀지. 내가 산 종목, 펀드, 편입된 종목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의 전설이라고 하는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언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그럴 때 내가 산 주식을 중학교 2학년 중퇴한 아줌마한테 쉽게 설명했을 때 그 아줌마가 좋은 주식이네 그러면 사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엔비디아 그렇게 샀지만 엔비디아의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저거 뭐 셀즈 브레이크다운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얼마를 파는지 뭐 오늘 H20 저거 수출 못하겠나 중국으로. 근데 H20이 중국에 파는 비중이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아야 뭐 그 방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사실은 투자했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엔비디아의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 IR 자료실에 가면 그거 다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불어왔을 때 돼지가 날아다니는 장에서 거기에 내가 입구에 서 있었던 거지 내가 시장을 움직이고 내가 찍은 것이 내가 많이 다했을 손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것 같으면 월스트리트에 아이비리그에서 MBA하고 DBA 한 사람들이 새벽 5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밤 12시까지 그렇게 미친 듯이 연구하고 이럴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여의도에 뭐 엄청난 고학력의 전문가들이 거기서 날밤 새면서 분석하고 연구하잖아요. 돈 쉽게 버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을 놓고 보면 이제 MBA하고 와서 삼성전자 뭐 LG전자를 20년 분석한 애널리스트 보다가 이제 집에서 이 전자제품 사용해 본 아줌마가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건 뭐냐면 태풍이 불어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물이 빠지게 되면 누가 수영복 벗고 수영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타이밍은 오히려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야지. 사면 뭐든지 올라가고 기다리면 뭐든지 다 가는 시대다. 이런 거는 그런 건요. 1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지. 그게 매년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주가가 최근 4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유일하게 사상 최저치를 갱신한 데가 중국이에요. 그럼 확률상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더 빠질 것도 없으니까 이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미국은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쿨다운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경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정부가 이제 부스팅을 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주가는 뭘 좋아하냐고 그러면 바닥에서 턴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중국 증시도 강하고 자금들이 중국으로 많이 몰려가는 게 이제 거의 이미 대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워낙 많이 물려 있고 또 뭐 정서상으로도 이제 탈중국 해야 되고 이게 중국은 손대면 안 돼. 이제 이런 쪽에 정서가 강하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고 그리고 최근 4년 동안에 뭐 리서치도 그렇고 중국을 안 봤잖아요, 우리가. 그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만 계속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계속 수익률이 밑으로 꺼지고 그리고 뭐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있죠. 제가 볼 땐 꺼짐을 또 다시 보자.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들여다볼 때가 됐고 이제는 미국에 투자했던 그 시절에 태풍 불어서 서 있기만 하면 돈을 벌었던 그런 투자는 중국은 아닙니다. 정책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미중 관계를 같이 봐야 되고 첨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지를 보고서 스탁 피킹을 하고 펀드 셀렉션을 해야지 그냥 좋다는 거 사고 들고 있으면은 그건 돈 벌 수 없습니다. 중국은.